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던 가장 비극적인 범죄 중 하나인 나고야 어둠의 사이트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소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아기가 디지털 신호를 타고 떠다니는 어둠의 사이트가 존재하죠. 2007년 여름,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3명의 범죄자가 오직 돈을 위해 온라인 게시판에서 만났고, 그들의 끔찍한 공모는 결국 한 평범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출간된 르포르타주 딸을 빼앗긴 그날부터 나고야 어둠의 사이트 살인사건, 유족의 12년을 바탕으로 이 잔혹한 사건의 전말과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그리고 유가족의 처절한 12년의 투쟁을 기록해보려 합니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피해자 이소가이 리에 씨는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31세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누구보다 효심이 깊고 미래를 향한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목표 하나로 그녀는 매일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며 월급을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었죠. 그녀에게 2007년 8월의 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적인 퇴근길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와기시 겐지, 호리 요시토, 그리고 케이티. 정가가 있던 이 세 남자는 범죄자들이 은밀히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어둠의 사이트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빚에 쪼들리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단기 일자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모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범죄를 모의하는 과정이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방불케 할 만큼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 앉아 빈집털이, 강도, 납치 등 갖가지 범죄를 논의하던 이들에게 타인의 생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호리가 파친코 손님을 공격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리고 케이티가 얼굴 반반한 여자를 납치해 카드를 뺏고 죽여버리자며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제시했을 때, 나머지 두 사람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에게 도덕적 죄책감 따위는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2007년 8월 23일 밤 11시경, 나고야의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31세 회사원 이소가이 리에 씨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보금자리, 그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꿈이 불과 몇 분 뒤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히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범인들은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보야마역과 가코역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갑과 밧줄, 그리고 입을 막기 위한 특수 테이프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범행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엔드아 포즈, 납치하기 쉬울 것 엔드아 포즈, 엔드아 포즈, 검은 머리에 수수한 외모의 오피스 레이디 엔드아 포즈, 엔드아 포즈, 혼자 사는 여성 엔드아 포즈. 리에 씨는 그들이 설정한 끔찍한 조건에 부합하는 타깃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을 묻는 척 리에 씨에게 접근했죠. 그녀가 잠시 멈춰서서 친절을 베풀려던 그 찰나, 악마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입이 막히고, 강제로 차 안으로 밀쳐지고, 수갑이 채워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찰나였습니다. 리에 씨가 느꼈을 그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납치 15분 후, 리에 씨가 극도의 공포로 구토 증세를 보이자 범인들은 근처 한식당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차 안에서 3명의 범죄자는 그녀를 인간이 아닌 그저 엔드아 포즈, 돈을 인출하기 위한 도구 엔드아 포즈로 대했습니다. 엔드코트, 5분 안에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엔드코트. 그들은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범인들조차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리에 씨가 그토록 강인하게 버텼다는 것을요. 하지만 결국 리에 씨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위해 피땀 흘려 모은 890만 엔, 약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있던 그 계좌를요. 비밀번호를 알아낸 범인들에게 리에 씨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케이티와 호리가 살해 방법을 논의하러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가와기시 겐지는 그녀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습니다. 리에 씨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이것이 살인이라는 광기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밧줄로 그녀의 목을 조이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리에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처절하게 저항하며 외쳤습니다. 엔드코트, 죽이지 마세요. 제발요.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부탁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요, 엔드코트. 그녀의 간절한 애원은 차가운 살해 앞에 묵살되었습니다. 2007년 8월 25일 오전 1시, 한 평범하고 성실했던 여성의 삶은 그렇게 3명의 범죄자에 의해 강제로 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숨이 끊어진 후에도 죄책감은커녕 오직 돈을 인출하지 못할까봐 초조해하며 태연하게 다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범인들은 범행 직후 즉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리에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지켜냈던 비밀번호 2960 때문이었죠. 그들은 리에 씨가 불러준 번호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음 범행을 계획하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에 씨의 어머니 이소가이 후미코 씨는 딸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숫자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인들을 향한 치열한 저항이자 다잉 메시지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숫자 2960을 일본어 발음으로 풀이하면 니쿠무와 니큐로와, 즉 너희들이 밉다, 너희를 증오한다는 처절한 저주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악마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낙인을 찍으려 했던 그녀의 의지는 후일 유가족들에게 작지만 거대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인들의 태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와기시 겐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자신이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감형을 받기 위한 치밀한 계산 아래 자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따라 기우현의 야산에서 리에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수사 시스템이 가진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범죄자들은 이미 과거에도 어둠의 사이트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은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다시 거리에 방출된 그들은 팀을 결성하여 결국 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경찰과 법원이 사전에 이들의 범죄 징후를 조금 더 엄중하게 다루었더라면 리에 씨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재판은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희생자는 한 명이었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그리고 범인들의 과거 전과를 고려했을 때 국민들은 3명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법부는 엔드코트, 피해자가 한 명일 경우 사형 선고는 신중해야 한다 엔드코트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심에서 케이티와 호리 요시토에게 사형이, 자수를 선택한 가와기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어머니 후미코 씨에게 이 판결은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내 딸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들은 사법부의 보호를 받으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처절한 1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거리로 나가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33만 명의 시민들이 그녀의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2015년
KT의 사형이 집행되던 날, 어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영안실에서 다시 만난 딸은 파란색 방수포에 쌓여 있었어요. 부서진 딸의 얼굴을 만졌을 때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던 그 감촉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3명 중 1명에게만 사형이 내려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한번 파괴된 일상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범인들은 이제 하나둘 법의 심판을 받거나 형을 살고 있지만 남겨진 유가족의 시간은 2007년 그날 멈춰 있습니다. 리에 씨의 비극은 익명성 뒤에 숨은 아기가 얼마나 쉽게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아기를 얼마나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뼈아픈 경고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차별과 방관이라는 또 다른 어둠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제2의 리에 씨가 나오지 않기를, 그리고 유가족의 12년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스스한 이야기. 나고야 어둠의 사이트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